자, 양인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 자, 양인의 명칭의 문제인데요. 이 양인을 크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양인을 이 양간을 의미하는 양인의 이거를 말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동물 양 있죠, 양의 이거를 말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간만을 의미하는 이걸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로 보는 건데, 이거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심으로 음양이 다른 오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자, 이거는 천간의 일주, 예컨대 간목일주예요. 간목일주면, 자, 지지에서 간목이면서 간목은 뭐죠? 목이죠. 그럼 지지에서 목은 뭐죠? 인목과 묘목이 있죠. 그런데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이게 양이니까 지지에서 음의 목은 뭐죠? 묘목이죠. 묘목. 자,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이게 특히 월지. 그러면 이거 뭐죠? 여기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간목 입장에서 보면 묘목은 뭐예요? 겁재예요, 겁재. 그렇죠? 지지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십성으로 안 보고 뭐 12운성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굳이 이제 따진다면 겁재이기 때문에 간목에게 있어서 묘목은 겁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양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을목은 뭐죠? 을목은 음의 목이니까 뭐가 와야 되죠? 인목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인목이. 그러면 병화는 또 뭐가 와야 되죠? 병화는 양의 화죠. 그러면 지지에서 음의 화는 뭐죠? 오화죠. 정화는 뭐죠? 정화는 음의 화니까 지지에서 사화가 와야 되겠죠. 사가 양이니까 여가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쵸? 갑을 병정. 자, 무, 기. 자, 무토는 뭐가 있죠? 무토는 양이죠. 여가 기토는 음이고, 그러면은 음이 와야 되겠죠. 음의 토는 뭐죠? 축미토. 축토나 미토. 자, 기토는 뭐죠? 음이니까 양이니까 뭐죠? 진술이죠. 진술. 자, 진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쵸? 자, 경금은 양이죠. 그러면은 지지에서는 뭐죠? 신유가 있죠. 근데 반대로 되겠죠. 음이 와야 되니까 유월 와야 되고, 신금은 음이니까 양인 신금이 와야 되겠죠. 음양. 그렇죠? 다 이거 아시겠죠? 임은 뭐죠? 양의 수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뭐다? 자월이 와야 되겠죠. 자가 음이고, 자, 개수는 음이니까 지지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양이 와야 되죠. 다르니까 그럼 뭐다? 해수죠. 해수가 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재밌는 게 보이죠? 자, 갑은 뭐죠? 목이에요. 지지도 뭐예요? 목이에요. 자, 목이 태어나고 화가 화에 태어나고, 그럼 뭐죠? 제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금은 신유 가을에 태어났고요. 임수 술은 겨울에 태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목은 언제 태어날 때? 봄에 태어날 때. 화는 언제? 여름에 태어나고, 금은 가을에 태어나고, 수는 겨울에 태어날 때 가장 뭐한다? 왕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등령했다 그러죠. 등령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간의 신강 신약을 따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등령했냐, 그 다음에 득지했냐, 인성이 있느냐, 비견이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그랬죠. 일단 제철에 태어난 게 가장 좋아요. 뭘로 봤을 때도 좋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제때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이 양인은 결국은 뭐냐면, 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걸록이 있는데, 자, 양인은 뭐다? 음양이 다른 거예요. 걸록은 양과 양, 음과 은, 비견이고, 즉 걸록은 뭐다? 비견이고, 양인은 뭐다? 겁재인 거죠.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겁재니까 뭐죠? 이거는 흉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겁재라고 해서 겁재를 흉으로 보지만, 이 양인 걸록은 그 비견 겁재의 일반 우리가 십성론에서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보면 다 제철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신왕이에요. 신왕.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정관격, 평관격, 그 다음에 식신상관, 뭐죠? 그 다음에 정인, 정제, 편전제.
편재 이건 뭐였어요? 자, 재성, 인성, 인성은 빼고요. 인성도 그냥 넣을까요? 재성, 인성,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식상. 이건 전부 뭐 한다고 그랬죠?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간이 강하는 걸 좋게 친다고 그랬어요. 인성은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일간을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간이 다소 약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 그 희기가 그 운의 희기라든가 그 격이 성격이 됐냐 파격이 됐냐 할 때는 그 재성격, 자, 재성격, 정제, 편제, 관, 편관, 정제, 그 다음에 식신상관 이거 그 다음에 인성격까지. 인성은 좀 약할 때도 괜찮다고 했죠. 그거 생해주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일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그 격이 이루어지거나 깨진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사주의 희기를 논하는데, 양인이나 이 걸록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걸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철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왕한 거야. 이거 전제가 자체가 신왕이에요. 근데 신왕에도 너무 신왕한 거예요. 너무 신왕한 거. 너무 신왕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기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걸록과 양인은 기본적으로 제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등령을 했다. 그래서 등령을 했기 때문에 신강으로 보고 신왕으로 보고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그러한 어떤 강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루게 한다. 그러면 강하면 뭐죠? 극을 해야 되겠죠. 강하면 뭐예요? 극을 하거나 설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으로 아마 이런 걸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심으로 음양이 다른 오행을 의미한다. 같은 오행이에요. 즉 겁재를 의미한다. 이 겁재는 뭐죠? 재물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철을 겁탈한다. 이제 재물이 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고, 또 아버지가 뭐였죠? 편재였죠. 아버지를 겁탈한다면 좀 웃기죠. 어쨌든 이거는 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흉성으로 본다. 아주 흉악한 걸로 본다. 흉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흉악한 걸로. 자, 천간 간목의 양인은 지지의 묘목이면 앞에서 했죠. 간목이면 묘목. 자, 간목이면 묘목. 그 다음에 을목이면 임목. 그 다음에 병화면 오화, 정화면 사화.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이런 것이 양인이 된다. 자, 양인은 일주와 동일한 오행의 겁재예요. 음양이 다른 거. 그래서 원령을 얻어서, 즉 등령을 해서, 그렇죠. 등령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아주 신앙하다 그랬죠. 신앙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로 뭘로 본다? 흉성으로 본다. 그 말이죠. 흉한 걸로 본다는 거죠. 흉성으로. 왜?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 태어난 계절이 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운성에서 제왕의 자리에 해당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2운성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자, 12운성에서 녹, 왕, 쇠병, 사묘, 그렇죠? 절태, 양생, 역대, 그렇죠? 자, 절은 끊어진 거죠. 묘는 무덤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서 무덤에 가면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다음 세상에서 또 태아가 돼서 태어나고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녹왕은 뭐죠?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왕할 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녹은 뭐다? 가장 바쁠 때. 가장 바쁠 때. 왕은 최고 높은 자리에.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음양이 다른 거죠. 위에서 부리는 거죠. 녹은 뭐죠? 음양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제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겁이는 겁재양인의 준말이다. 겁재양인의 준말이다. 자, 겁인, 겁재. 자, 겁재. 양인. 양인의 준말이다. 하늘에서는 잠성. 참고하세요. 잠성을 의미하는데 이건 뭘 주관한다? 형벌을 주관한다. 땅인에서는 양인살이다. 그냥 우리 뭐죠? 옛날 사극 보면은 처형할 때 그냥 이 칼을 막 휘두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망나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다? 이건 흉성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양인과 양인을 어떻게 볼 거냐?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 양자는 햇볕 양자죠. 그러면 햇볕 양 우리가 천간에서 햇볕을 뭐가 있었죠? 갑병무경임이 있었죠. 갑병무경임. 요거에만 적용되는 거 음간은 뭐죠? 을정기신계죠. 을정기신계는 적용이 되지 않고 양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견해고 요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하는 두 개가 다르다는 의미는 이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에 있어서 양간이 갑병 무경이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고 음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양인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학자들이 다르다고 보는데 예컨대 삼명통이라든가 연해자평, 명리학은 심효점, 임초조 등이 입장에 써 있다. 뭐 나중에 혹시 원전 강도 가게 되면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 양인이라고 쓴 연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2운성을 잠깐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노광, 세병, 사묘 이렇게 끊는다고 그랬죠. 자, 녹은 뭐다? 비견이에요. 비견. 그러면 음양이 같은 거. 제왕은 뭐죠? 겁재예요. 음양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에 있어서는 묘가 되고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목은 인, 병화는 오, 정화는 사, 경금은 유, 신금은 유, 임은 자, 개수는 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양, 양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양양, 이런 식으로 양음 이런 식으로 겁재예요. 그래서 제왕에 해당되는 앞에서 봐준 것처럼 제왕에 해당되는 게 뭐다? 이 겁재인데 이게 뭐다? 우리가 이거를 양인으로 본다. 양인. 자, 그러면 음간은 어떡하냐? 자, 음간은 보면,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앞에 녹전유리. 그래서 이 한 칸 앞에 간다고 하는데 음간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녹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은 을목은 뭐가 되냐면 을목은 진토가 겁재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삼명통에 나오는데 녹전유리, 녹전 다음 자리인데 음간은 뒤로 가기 때문에 후행하기 때문에 역행하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죠. 자, 이 녹에서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죠. 양이니까 인에서 목으로 한 칸 가니까 양일 때는 뒤로 갔으니까 묘가 되고, 사에서 한 칸 갔으니까 오가 되고, 신에서 한 칸 갔으니까 유가 되고, 해에서 한 칸 갔으니까 자가 되는 거예요. 양일 때는 한 칸 가는 건데 우리가 음은 뭐라고 했죠? 음은 한 칸 뒤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역행한다고 했잖아요. 양은 순행, 음은 역행. 그러면 자, 녹에서 이 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녹이라고 하는 잔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은 뭐다? 뒤로 가야 되죠. 그러면 묘에서 한 칸 오면 진이가 되고, 오에서 한 칸 오면 미가 되고, 유에서 한 칸 오면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에서 한 칸 오면 축이 되죠. 그럼 진술, 축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야 되는데, 진술, 축미라고 하는 거면 이게 약한 거죠. 목극토 다 목극토 뭐 이게 여기 뭐죠? 식신상관 되고 식상이 되고 요거죠. 인성이 되고 요거는 토국수 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양에는 뭘 말했어요? 아주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을목이 진토 위에 있으면 강합니까? 정화가 밑에 있으면 강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오행에 있어야만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철도 의미하죠. 이게 을목이 목의 임묘진, 목의 끝자락, 정화가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 술이 신금이 가을의 끝자락, 계수가 겨울의 끝자락 이렇게 해도 되겠네 했지만 환절기란 말이죠. 진술축미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할 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이라고 이 녹전유리 전에서 한 칸 앞으로 가는 거고 한 칸 뒤로 가는 거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역시 음도 한 칸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음양을 다른 걸로 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간만이 양인이 성립하고 음간이 양인이 성립하는 데에서는 학설이 나뉜다. 양간, 음간이 모두 양인이 성립한다는 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 양간의 양인은 인정하지만 음간의 양인의 경우는 녹전유리라는 고전의 문헌이 있다. 그런데 음간은 역행해야 되므로 일칸을 이동하면 뭐가 된다? 진술충미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을 진술충미를 양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양인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양인은 그 가장 왕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환절기 위에 있는데 그게 왕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음간이 역행한다고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즉 을목이 해수를 만나면 생을 만나는데 왜 사가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건 앞에서 12운성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음간의 역행을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행을 안고 순행으로 보면 인신사회가 양인에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녹전유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능을 해야 되는데 음간의 경우는 을정 기신계 이런 거는 뭐다? 뒤로 한 칸씩 가다 보니까 진술충미가 이게 양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앞에 12운성에서 왜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신절이잖아요. 갑목이 신금 위에 있으면 절지 위에 앉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금은 도끼니까, 도끼 위에 나무가 앉았으니까 언제든지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절지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잖아요, 도끼로. 그런데 을목도 이게 유금이 앉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에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을목이 해수 위에 앉았으면 왜 이게 사가 되냐는 거죠. 수생목으로 나무를 생겨주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좀 논문 비슷하게 해서 좀 깊게 공부해서 한번 또 나중에 특강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중에는 일본 기본적으로 싹 깊게 얕게 훑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각종 문헌을 찾아서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간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양간만 양인으로 보고 음간의 양인은 양인으로 보지 말자는 견해로 진수함에 의하면 진수충미는 오히려 쇠약한 지지다. 그렇죠? 진수충미는 각 오행의 기운이 쇠퇴하는 것인데 어떻게 강한 양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느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간의 양인만 인정한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철초는 무토의 양인이 오화인데 오는 무의 인성이지 양인이 아니다. 당연히죠. 화생토로 인성이지. 심효첨은 양간의 양인만 양인격으로 인정한다. 역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